오늘 뭐 시장의 흐름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에요. 뭐 지수 기준의 0.61%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IT 비중이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40%의 비중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뭐 비공식적으로는 절반까지도 편입을 한다의 설정 범위. 이수페타시스로 IT로 설정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가운데 일본 증시가 0.43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우리가 0.61이라는 건 좀 과하죠. 과한데 이제 뭐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월등히 커져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감안한다면 뭐 오늘 그 느낌이 어때요? 오늘 느낌 굉장히 긍정적이시죠?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의 기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실 때 IT나 자동차에서도 충분히 지수를 견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가요, 이렇단 말이죠. 보시면은, 뭐, 프랑스 까끄라든가, 독일의 닥스라든가, 영국의 FTSE, 전부 사상 최대 신고가 찍고 눌린 폭인데,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은 여전히 3,000포인트 위쪽에 형성돼 있다라는 거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여전히 3,300포인트 위쪽에 있어요. 3,300 위쪽. 뭐 다우 지수도 6% 조정이라고 해도 여전히 3,000포인트 위쪽. S&P 500 지수도 9%면은 여전히 3,000포인트 위쪽. 나스닥이 조금 밀려 있지만은 우리가 나스닥하고 비교할 계절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장이 1960 대비해서 2015년 말 종가 1960 대비해서 현재 기준에 2,500이니까 대략 한 25%, 30%가 안 된 등락이고 나스닥은 지금 200%가 넘게 올라와 있어요. 뭐 어디다 갖다 붙여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기준이죠. 자, 결론적으로 나스닥의 흐름, 이 흐름에 대해서도 대만의 경우에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대만도 지금 12%, 그러니까 2,900포인트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만 유독 약한 거죠.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간 친구. 죽으려면 지 혼자 죽어야지 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을 그렇게 끌어당기냐고. 금양 가지고 못된 짓거리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에? 거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있다고 못된 짓거리 하면 되겠어요. 아니 완성차, 전기차 완성차의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 엄청난 수익 냈으면 땡큐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2년을 냅두면 200만 원 갑니다. 헛소리를 하고 말이야. 응? 결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을 냈기 때문에 최종점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기준점은 어찌됐건 포스코 퓨처엠이었고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LG 화학의 기준인데 일단은 LG 화학의 손실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흐름에 주력주 포트폴리오의 설정 범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는 8월달, 그러니까 7월 말 대비해서 8월달에 포트가 형편없어요. 거기다가 뭐 지금에 와서 뭐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8월달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뭐 동진 세미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14%나 손실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동진 세미캠을 갈까 아니면 거래대금이 풍부한 한미 반도체를 갈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포트에 넣는 건 이쪽이고 매매 사이는 한미 반도체에 사실은 뭐 또 최근 3개월 동안 집중됐죠. 집중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닉스 LG전자의 비중도 이번 달 기준에서 조금 변경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25% 10%. 지금 뭐 하이닉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물론 LG전자도 낙폭이 과한 수준이에요. 어제 좀 돌려놨다 했는데 오늘 바로 또 미끄러졌어요. 뭐 시장 영향을 핑계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거의 뭐 10% 가까이 8.9%의 손실인데 일단은 IT 쪽에 동진 세미캠이 가장 약하고 나머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을 놓고 본다면 이거 IT 쪽이 결코 나쁘지 않구나. 하이닉스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설정 범위가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가 아니구나.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그 정신 나간 친구들,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늬만 온라인 기자랍 치고
기자분들이 다 훌륭하시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경험도 없는 친구가 그냥 마구잡이로 글을 써댄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뭐 에코프로가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5거래일째 조정을 받아요. 개인들을 다 피눈물 나게 하는 종목이에요. 진짜 피곤해요. 아주. 시장 대비해서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흐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띠고 있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시차의 그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매번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 쪽의 기준 흐름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주봉입니다만 이거를 분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일봉, 월봉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다 돌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실적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순회가 될 정도로 말씀드려야 돼. 저는 제 기준에서 포트폴리오의 손익이 손실폭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멘토의 역할이라는 거는 뭐 저 때문에 제가 포트 잡아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손실폭이 확장돼 있다 했을 때에 제가 혼나면 되는 거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실적이 그 우스운 실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바탕이 돼서 들어오는 종목, 실적이 뒷받침돼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현대차하고 기아뿐이 없어요. 실적이 바탕으로 돼서 들어오는 거라. 나머지 뭐 저평가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미반도체도 이번 2분기 실적이 좋네. 그거 가지고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업황이 개선이 돼서 들어오는 쪽의 수급은 IT, 그것도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에면 시가총액이 크니까 당연히 시가총액 큰 만큼의 매수의 기준, 그 개념이 아니라 퍼센테이지 기준에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 53%,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52%, 대주 지분 빼고 기관 지분 빼면은 개인 지분 별로 없는 데다가 그 개인 지분이 없는 상태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만 4% 정도를 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결론적으로 얘들의 업황 개선폭은요 9조 11조 수준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동네 창피하죠. 현대차의 실적에도 못 미치는 그런 흐름에서 한 방에 다시 업황이 이렇게까지 개선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그런데 2025년 실적 전망치가 대단한 거죠. 지금 뭐 어차피 지금 8월이잖아요. 올해 거 빼고 그럼 내년을 올해라고 보고 우리는 뭐 선행해서 보는 거니까 내후년 기준이 금방이에요. 그걸 감안했을 때 IT 쪽에 특히 반도체 쪽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에 뭐 삼성전기나 LG전자 마찬가지 기준이에요. 프리미엄에 없는 상태에서 실적 개선이 뭐 적자에서 흑자 전환 그런 그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보여지는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홀딩스도 좋지 않나? 이건 철강을 끼고요. 그럼 철강에 대한 철강의 3조 5천억 내년에 4조라고 쳤을 때 4조 곱하기 3배에서 5배란 말이에요. PR이. 5배 주면 20조. 농담이 아니라 시가총액 20조. 5배 기준. 오버슈팅 나와서 최대폭 6배에서 8배로 해도 8배는 4, 8에 32, 32조. 그렇기 때문에 10이 밖에 놓여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 시가총액 20이 밖으로도 깨졌었나요, 얘가? 그렇게 형성돼 있던 거예요. 2차 전지의 그 흐름, 그 이슈가 아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오버슈팅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 프리미엄이. 60조 넘던 애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57조 올라왔던 애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40조 넘긴 애가 덜 빠진 거지 그나마. 얘가 55조까지 올라오네요. 실적이 안 되니까 뭐 공매도 미워요, 공매도 나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지적인 그 금융 지식이 좀 낮으신 분들이에요. 금융 지식이 낮으신 분들이 자꾸 공매도 핑계를 대요. 아니 에코프로 폭등 나오는 10배 템버거 이상 20배 올라올 동안에 공매도가 없었어요? 공매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주가 못 간다. 아니에요. 과도한 흐름 속에서 해증 물량들 들어오면서 공매도 해증 물량도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자동차 IT예요. 그리고 2차 전지를 손을 놓을 수 없으니 라는 표현을 LG전자를 지속했고 LG화학을 또 LG화학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우리는 LG화학 기준에서 사실상 일단
2차 전지로만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져갔는데 조금 지금 많이 버거운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렇다 손치더라도. 결론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주력주의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비중이 어찌됐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께 설정을 잡아드렸던 내용. 지금 계좌 검사 다 해보면요. 아직도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는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강연에서도 2차 전지 질문 주셔서 답변을 드렸고, 엊그저께도 우리 강인한 도깨비 선생님께서 질문 주셔서 답변을 드렸고,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IT 비중이 매입 금액 기준에 35%, 동질세미캠까지 40%, 자동차까지 70%예요.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포트예요. 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성화이텍의 낙폭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30% 가까이 돼요. 그 15,000원 전후에서 편입하신 분들은. 그나마 비중을 조금 덜 채워놓은 거니까 전체 비중에서. 결론적으로는 이들의 흐름이 오늘의 현대차의 흐름 보니까 어떠세요? 시장 상황 속에서 뭐 조금 반등 나왔다 그 기준이 아니라 조금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윤정도는 흥분하죠. 뭐라고? 이거 뭐 52주 고가 툭 건들면 뭐 돌파지요 라고. 분위기 싹 바뀌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IT와 자동차의 70%의 비중에서 조금만 툭 건드려 놓으면은 얘네들의 변동성은 보셨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시가총액 6조까지 올라오면서 주가를 25%를 장중 땡기고 지금 시간에 매수 전량 13만 주 깔아놓고 있어요. 동진셀미캠 1조 8천억이야. 얘는 뭐 그러면은 상한가는 안 나올까? 한미 반도체 상한가 갔는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뭐 동진셀미캠 상한가 나올 겁니다. 그게 아니라 IT는 어지간해서는 압축 안 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이래저래 많이 형성돼 있던 종목군들 진짜 뼈 아프지만 잘라낸 종목은 잘라내서 이수페타시스도 우리는 IT로 본 거예요. 뭐 AI 기준도 있지만 어찌됐건 엔비디아의 영향발을 받고 그런 흐름들을 가져갔을 때 충분하다. 현대차가 3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 30만 원 가 있으면 60조. 60조면은 개뿔이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개뿔이나 에코프로 BM이 올라왔던 시가총액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들은 올라가는데 얘가 왜 못 올라가요? 60조가 2억 1천만 주짜리 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연히 주식수도 모르는 빠떼리 아저씨 같은 친구들이 방송 나와서 주식수도 모르고 시총도 모르는 것이 그냥 주가가 200. 난 걔 검증해 보고 싶어 진짜. 펀드 매니저 어디서 했는지 애널리스트 어디서 했는지. 응? 그냥 자문사 뭐 자본금 몇 억짜리 지금 방 안에 계신 분들 그냥 용돈뿐이 안 되는 그 자본금 몇 억짜리 가지고 거기서 내가 애널했어요. 거기서 내가 매니저지. 아유 진짜 화끈한 그런 애들이 나와서 다 흐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을. 결론적으로 현대차가 농담이 아니라 30만 원이 가게 되면 60조인데 그 60조라는 것이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고점 찍었을 때에 60조 넘겼죠. 시가총액 삼성바이오로직스 위쪽으로 4위까지 올랐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58만 4천 원 곱하기 9,700만 주 해보세요. 57조 정도 했다니까? 근데 왜 얘가 못 간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60조 가봐야 12조 영업 순이익이니까 PER이 5배야 5배. 천하에 그렇게 저평가가 어딨어. 툭 건들면은 얘는 신고가란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동차 보고 IT 볼게요. 자동차 보고 IT 보면은 현대차의 경우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매집이 들어온 종목인데 5월 이후에 좀 주춤거릴 때에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해 1위가 된 거예요. 올해. 그리고 작년 10월 말 이후에 흐름에서도 뭐 정확하게 1월부터만 따진다면은 4%, 작년 10월부터 따진다면 3%가 들어왔어요. 그 이상이.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치 실적인데 왜 사상 최대치 고점 못 가냐 이거야. 저 꼬리 부분이 지금 잘 생각해서 저 꼬리 부분에 저 거래대금이
우리는 뭐 그때부터도 계속 가지고 왔어요, 사실. 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때부터 계속 가지고 왔지만 그때 21년도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밖의 종목군들, 또 위메이드 게임주들, 또 22년도에는 하반기부터 해서 2차 전지 오늘날까지. 그러면서 주력주의 못 움직인 부분들을 일정 범위를 커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요, 그러면 일단 자동차 IT가 일단은 더불어서 움직임을 줬고. 결론적으로 저꼬리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빼고라도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면서 왜 사상 최대치 주가를 못 넘기냐 이거야. 24만 원만 올라가도 돼. 그죠? 지금 24만 원 올라가면 숨통 쉬겠잖아요. 24만 원을 왜 못 가냐 이거야. 쏠림 현상이 나서 못 가는데 그 쏠림 현상이 정상적인 회귀 현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응?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눈으로만 봐도 최대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이렇게 이게 지금 2차 전지 자리 아닙니까? 일주 월봉 다 이걸 무시하시고 보세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똑같아요. 요 자리까지 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고 있는 거예요. PER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지금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실질 실적이 어마어마한 상태에 이 PER, PBR을 형성하는 종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현대차 기아예요. 수급만 이제 들어오면 돼. 최저바닥이야. 밴드의 최저바닥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PBR이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PER 실적 대비해서 저게 말이 돼요? 한간에 이제 뭐 정점에 대한 논리를 펼치는데 전혀 실적 정점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실적 정점이나 경기 정점을 논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해요. 지금 팍스가 하니까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뛰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고 무슨 뭐 디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경기 현황이야 이거예요. 각국의 중앙 정부가 그걸 그렇게 할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결론적으로 힘겨우실 땐 이런 거 한번 보시고 힘겨우실 때는 오늘을 생각하세요. 오늘 매매 같이 못 하신 분들 방 안에서 절반 이상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니 뭐 한미반도체 3일 동안 매수하라고 뭐예요. 걔만 매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수 뺐다 해서 한미반도체 이외에도 중국 관련주도 매수 사인이 있었고 주력주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변동성 종목에 그리고 막상 손절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그게 뭐 옮기기가 쉽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여기 다 물려 있는데 뭘 팔아서 사라는 건지 그러신 분들 포트 보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장중에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어제 정중앙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그전에도 똑같은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오늘도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면 정중앙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정중앙 선생님께서 이제 손실이 종목마다 다 크고 어려운 상황에 이거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라도 정리할 종목이 있으면은 알려주면 뭐 정리도 하시겠다 뭐 이렇게 기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녹화 마지막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건가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게 다 필요 없다.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1% 미만이었어요. 그 전에는 1% 미만 싹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개장 초에 다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금요일 날 뭐 또 월요일 날 개장 초에 어떤 매수 강도가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거 정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얘네들 정리해서 옮기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은 안타깝지만 얘를 정리한 거고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현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는데 주력의 기준에서 현금을 빼서 쓰는 게 아니고 주력의 기준에서 현금을 빼서 쓰는 게 아니고 비주력 쪽에서 비중이 낮은 것부터 싹 정리. 그러면 이게 한 12%인가 된다고 이게 몇 퍼센트였죠? 먼저 번에 전체 기준 잡았을 때 뭐 12%였나? 하여간에 지금 이거 정리하시면 뭐 6%, 7%, 8% 어찌됐든 요 정리를 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매수 강도가 나오는 쪽에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오늘 개장 초에 호텔 신라하고 파라다이스의 매수 강도가 나갔는데 아쉽게도 밀려 내려갔다가 파라다이스는 돌렸고 호텔 신라 눌리고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는 한미반도체하고 이수페타스에 집중돼서 나왔죠.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 계속. 그랬을 때에
장중에 매매가 원활하시기 때문에, 장중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 없는 거. 그 다음 범위가 주력에서 손을 대야 된다면 얘들 다 정리되고 뭐 중국 관련주면 중국 관련주 하나, 뭐 IT면 뭐 한미반도체도 욕심나고 뭐 이수베타시스도 욕심나지만 둘 중에 하나 먼저, 그렇게 해서 한쪽이 월등한 수익이 잡히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옆에 종목을 보시든. 그리고 결론은 그걸 다 하고 났는데도 현금이 좀 부족하다 내가. 그러면 요 자락에서 거래가 제일 없는 거. 그거는 이제 물어보세요. 그런 거는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장중에라도.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계좌 검사해 보면 솔직히 한미반도체 못 사신 분들 많이 계세요. 최근에 잡아두신 물량 이외에 또 최근에 잡아두신 물량조차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왜? 아니 속된 표현도 다 물려있는데 뭘 사? 돈이 어딨어? 땅 파면 돈 나와? 다른 날 같으면 막 한미반도체 수익 났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뭐 글 많이 올라올 텐데 지금 고란초 선생님께서 맨 마지막에 포스코피처, LG와 포스코피처 들어가실 것 같아요? 돌아가실 거예요? 들어가실 거예요? 아,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순절하셨고 한미 팔아야 할까요? 가져가십니다. 월요일날 또 집중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렸고, 그리고 마니 선생님, 그리고 네 받았습니다. 어떤 걸 받으신 거지? 아까 조금 전에 옥돌정 선생님도 잠깐 뵀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다른 때와는 많이 달라요. 지금 시장 거래 대금도 많이 힘겨워졌고, 아이고 너무 일찍 매도하셨는데 다시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가지고 계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인천동고 선생님께서 한미반도체 좀 올려주셨고, 일 때문에 먼저 팔고 일하러 가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내일 또 월요일 기준 잡으면 되니까. 이런 기준점에 조금씩만 자신감 회복하셔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뭐 종목 그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해 드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손실인데 강력하게 매도 사인 드려야 되고 거기서 옮겨 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압축한 게 그나마도 중국 관련주와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였는데,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잘 줬고,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주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전혀 불편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의 현대차의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뭐 별로 와닿지도 않는 기준이 되는데, 이 현대차의 기준에 되돌림의 흐름이 당연히 최소 범위 24만 원의 기준이고 30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된다라고 설정을 하고 우리는 대처를 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 거래가 터지는 시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거래가 없어요, 사실상. 그 거래가 터질 때 좀 공격적으로 붙을 거예요. 그게 19만 원 넘길 때, 20만 원 넘길 때 터져주면 공격적으로 붙을 거예요. 다시 눌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얘는 만에 하나 시장이 리먼 브러스나 코로나19 때처럼 비이성적인 하락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이런 데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서. 그래야만 다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조정에 그래서 딱 보시면은 현대차나 하이닉스가 어찌됐건 7월 종가 대비해서도 또 고점 대비해서도 그나마 이번 고점 대비해서도 그나마 시장 대비 방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힘들지만 여타 종목군들 뭐 한 방에 몇십 프로 날아가고 뭐 2차 전지 뭐 30% 50% 밀렸는데 회복할 기미가 사실 없고, 야 얘가 실적이 진짜 안 되더는데, 야 얘가 2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공포감이 앞서기 시작하면 이제 조그만 악재에도 투매 나오기 시작하죠. 그쪽은. 그래서 주력주의 기준은 이렇게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펀더멘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수급을 확인하고 대처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의 기준 버겁지만은 뭐 수급 범위 개선폭 기대할 수 있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뭐 실적주다. 그 기준 설정을 잡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 이제 IT 쪽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뭐 수급 보시죠, 뭐 수급 오늘 거. 그렇게 해서 현대차, 기아 소폭의 뭐 매수 들어온 부분이 있지만 전혀 의미 없는 매수에 사실은. 왜냐하면 2억 1천만 주짜리의 현대차에 뭐 4만 주 매수이 들어왔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놓고 보시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관여도, 매도와 매수의 관여도. 지금 60만 주의 거래량의 외국인 기관이 45만 주 이상이에요. 45만 주 이상. 60만 주에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 기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차피 외국 기관에 움직일 텐데 글로벌 시장이 윗방향이잖아요. 위로 움직일 거다. 그럼 얘도 당연히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게 자동차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또 삼성전기 다 외국기관 관여도가 높습니다. 수급 범위에서.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좀 짜증스럽게 형성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 뭐 IT는 지금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끝없이 긍정적이죠. 삼성전기까지도 수급 범위 기준은 16만 원 빠르게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 가지고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L전자 기준이 정종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진짜 두들겨 맞았어요.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여기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만 다소 개선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왔던 적도 드물어요. 좀 빠른 반발력 좀 기대해보고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비중 조절만 일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엄청난 강세를 띄워준다라든가 했을 때 일부의 비중을 하이닉스로 좀 더 옮겨 놓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략을 설정해서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제 LG 화학 부분하고, 그죠? LG 화학이 오늘 2차 전지 반등 나올 때 반등도 없다가 밀려 떨어질 땐 같이 동반적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는 흐름인데, 이쪽도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쪽이에요. 어찌됐든. 그리고 LG화학, 그 다음에 현대로템과 HD, 현대인프라코, 이쪽이 이제 가장 지금 많이 버겁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성우하이텍과 함께 동진 세미캠,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인프라코, 얘 네 종목이 지금 굉장히 버겁게 형성돼 있는 건데, 이쪽도 뭐 비중 기준에서만 잘 조절을 해서 대처하면은 IT 자동차의 70% 비중에서의 흐름을 가지고 전체 포트 계좌 손익 부분은 시장 대비해서 커버해 나갈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준에 우리가 롯데관광개발은 뭐 교육용 2%는 매도사의 문자가 안 나가요. 지금 기준에서 가급적이면 내보내 드릴 건데 지금 기준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도 매도세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신 질문 주셔야 돼. 나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든가. 그리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차익 실현 문자 쌓이는 상황에 따라 드릴 거예요. 어차피 지금 그 교육용,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뭐 교육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2차 편입 만들어 갔잖아요, 우리가. 그죠? 응? 얘도 이제 상황에 따라 갖고 계시면 아마 1% 들어간 물량은 손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맥락에서 좀 기준 잡으시면 되고, 어쨌든 얘하고 얘도 다음 주에 뭐 결론적으로 가급적인 문자를 발송해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롯데관광개발도 뭐 수익이니까 그 수익 기준에서 잡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롯데관광개발 문자 사인 나간 거 2통이에요. 고점에 잡힌 거, 또 바닥에 잡힌 거 2통 다 그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기준에서의 흐름도 강보합으로 이제 잘 돌려놓고 마무리를 했는데, 주간 단위에서 시장은 깨져버렸죠. 주간 단위 기준에. 근데 뭐 종목의 기준에서는 종가가 전주 대비해서 눌림폭이 거의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이미 16,000원에서부터 편입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한 차례 하고 재편입의 기준이고, 수급 어마어마한 물량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호텔 신라도.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다음 주까지만 보고, 만약에 이제 거래가 급격히 계속 이렇게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못 돌려진다면 그럼 적절하게 빼고 나올게요. 거래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안타깝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오늘 기준의 손절 참 당황스러운 그 기준이 됐는데, 그나마도 이제 이수페타시스로 옮겨가는 전략을 설정을 했고, 그쪽이 일단은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어줘서 일부의 손실을 커버해 줬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에서 변동이 좀 나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손실을 커버해 주기를, 또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정리된 부분은 일단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데서 좀 커버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도 좀 들어와 줬고, 그리고 프로그램 뭐 수급 이외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공격적이었는데 기관이 잘 받아줬어요. 이수페타시스를. 저가 뭐 공매대차 상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바닥 기준에서 이제 다시금
수급이 일부라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일단 터져 있다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준에 최소 1,500만 주 이상, 최소입니다. 최소 1,500만 주 이상. 뭐 2천만 주씩 터지는 건 그 다음에 터져주면 되고 1,500만 주만 터져줘도 돼요. 그러면 38,000원 우리가 차익 실현한 가격으로 다시 회귀될 수 있어요. HPSP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IT 쪽의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는 상당하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밀렸었는데 또 하루에 막 10%씩도 밀렸었는데 일단 유지 대처를 했잖아요. 어지간하면 IT는 압축 안 한다고 그랬고 바닥에서부터 원체 들어올려진 게 있으니까의 흐름인데 여기도 가볍습니다. 거래만 더 터진다면은 추가 편입도 기준을 잡을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급이 조금 더 강도 있게 들어오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럼 거래가 제한적이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편입의 설정을 잡을 텐데 만약에 수급의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으면 수급은 들어오더라도 거래대금 터지지 않으면 압축을 할 거예요. 얘는 동진세 맥힘하고 얘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압축을 안 할 건데 만약에 이제 계속 거래대금이 없고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는 한미반도체 쪽으로 옮깁시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현재 기준에 지금 그 한미반도체가 시간을 거래해서 체결 부분이 매수 전략 이제 쌓아놓고 끝났습니다만 수급 범위가 생각보단 그렇게 뭐 월등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죠? 생각보다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월요일장 기준에 뭐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설정 범위 좀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말 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없는 선에서는 종목군들의 시간의 거래가 뭐 소형주 아닌 이상 대형주에서 뭐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 좀 제한적이어 보이네요. 일단은 어찌됐건 체결 매수 물량이 체결 물량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플러스로 더 마무리를 지어주기를 기대를 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 종목군들을 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쪽을 훑어봤고 그리고 이제 이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계속 만지고 있어요. 이건 뭐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내용도 없는 애를 무지하게 땡겨놨는데 뭐 라더견이처럼 거래가 없이 CFD를 활용해서 들어올린 것도 아니고 참 대단한 자금력인 것 같은데 금융당국에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요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피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이즈에 동네 옆집의 꼬맹이도 아니고 윤정두가 우리 사이즈에 이 종목을 처음에 이제 발을 담그긴 했습니다만 지금 위치에서 살살 문제가 불거지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이 꼬리에서 차익 실현 범위 5만 원 위쪽에서 딱 사거래일 5만 원 위에서 세게 움직였거든요. 차익 실현을 잡아드립니다 했는데 순간적으로 막 변동이 나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문자 사인을 못 드렸어요. 요번에 이제 다시 하방 잡고 돌려놓을 때 그때는 문자 사인을 좀 제대로 잘 발송을 해드릴게요. 따라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뭐 지금 가격대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이 별로 없으시면은 머리 안 아프게끔 그냥 다 정리해서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기준에 좀 설정 범위를 잡아보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요 비중은 뭐 아직까지는 8월 말까지 거래 일수가 꽤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죠. 지금 9거래일이 남아 있는데 9거래일 동안에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주간 단위에 우리 계좌 손익이 지금 8.9% 마이너스인데 뭐 한미반도체 이런 거 빼고 여기 있는 이 주력에서 요 부분에 지금의 흐름에서는 하이닉스와 현대차의 강세 전환, 당연히 LG전자, 가벼운 동진세미캠, 현대차의 강세의 성우화이텍,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이 세 종목 주간 단위에 5에서 10%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등락 범위들이에요. 월말까지 여전히 플러스 10%. 그럼 지금 대비해서 25% 정도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 수익 범위를 목표로 갑니다. 그리고 말일날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둔화되어 있는 쪽은 종목의 비중을 좀 조절하던가 종목 자체를 조금 바꿀 거예요. 그리고 종목 수도 조금 줄일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현재 기준에 이게
21일 기준으로 잡혀야 되겠죠. 21일 포트폴리오 전략.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기준에 뭐 12만 원 이제 투건 들면 12만 원이잖아요. 12만 원 위쪽에서 월등한 흐름이 나와주기를.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 투건 들면 얘도 20만 원입니다. 14,000원 해봐야 뭐 주간 단위에 14,000원 못 올라오면 그게 실적주 낙폭 과대 기준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LG화학 너무 과도한 그 조정을 받은 상태고 현대로템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폭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고 이건 뭐 현대인프라코는 무슨 뭐 만 원이 만 원 공방이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흐름이 나와버렸잖아요. 거의 뭐 끝자락의 기준이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2,500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어디서 세상에 남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2,500을 이탈시킨다? 과하죠. 너무 과도한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부분도 일단 그 수급 범위 아까 보신 것처럼 나쁘지 않아요. 긍정적인 흐름이고 지금 호텔신라나 파라다이스가 제가 저걸 수정을 계속 안 해놨었나요? 10%씩으로 돼 있죠. 최대 폭의 비중. 응? 그죠? 10%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돼 있지? 예전 걸로 갖고 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 마찬가지.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그 파라다이스가 호텔신라 올해 8만 원부터 들어간 거예요. 파라다이스 16,000원이고. 응? 얘는 또 한 번 차익 실현이라도 했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 위치를 IT가 일단은 먼저 탄력을 받고 있으니까 IT 쪽으로 한번 자리를 이렇게 바꿔놔 볼게요. 그렇게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쉽지만 빼놓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상상을 초월하는 주가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57,800원 주성엔지니어링 25,300원 HPSP 33,000 뭐 행복하죠. 그냥 툭 건드니까 그냥 5% 이상 막 이렇게 주성엔지니어링도 최근에 뭐 변동 탄력을 줬고 예수배터시스 어때요?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8,000원 정리 이후에 얼마나 못 들어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속지 마세요. 안 들어갑니다. 결국 이제 들어가서 다 잡아 빼먹잖아요. 2차 전지도 아예 끝났다 싶으면 아예 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뭐 들어갈 만하다 싶을 때가 나온다면은 말씀드릴 건데 포스코 피처엠의 기준에 40만 원 이탈 그리고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그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2차 전지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집 팔아서 안 사면 소송 걸릴 수도 있어요. 야, 너 때문에 샀는데 너 책임져. 막 별 말 같지도 않은 시비 걸고 하는 분들 나오기 시작하겠죠. 집 팔아서 사서 본인 입으로 손실 보게 한 분들 쥐가 메꿔줘야죠. 제가 펀드를 이렇게 들어가서 그게 참 금양에서부터 못된 짓거리를 그렇게 하더니 끝까지 그 못된 짓거리를 지금은 아마 케이블에서 잘 안 부를걸요. 예전에는 본인이 모 증권사 리서치 팀하고 자기 같이 공동 출연하게끔 해달라 이따구로 얘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케이블 TV 나올 때 3%에서 아마 좀 질문을 줬는데 본인이 답변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무조건 자기는 혼자 나오겠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들어가겠다. 진행자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메이저급의 진행자분들은 보통이 아니십니다. 방송에 그 유료 전문가라고 까불대고 나오는 친구들, 윤정도 같은 이런 친구들 대비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세요. 진행하시는 메이저급에서 진행하신 분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 친구가 우습게 보이나 보죠? 혼나야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론은 케이블 TV 쪽 두 군데 하고 얘기를 해서 배터리 아저씨 불러다가 맞짱 토크 한번 합시다 라고 했더니 결국은 그쪽에서 자기는 자기 혼자 나와서 얘기 떠드는 거 이외에는 절대 같이 안 한다. 얻을 게 없지. 그리고 많이 깨질 텐데 본인이. 하여간에 그 쓸데없는 얘기고 다행히 주간 단위 내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나마도
금요일 기준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흐름에 방안에 계신 분들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많이 사셨으면 절반, 못 사셨으면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만, 그것도 큰 금액도 아니고 소액 정도 사셨을 것 같아요. 물론 몇몇 분들은 뭐 자금을 좀 투입을 해서 수익금 범위가 좀 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는 자신감의 회복이다라는 부분에 설정의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신감의 회복이다. 2차 전지 매도한 이후에 좀 힘겨우셨는데 왜 이렇게 다 빠지지라고. 근데 되돌아보니까 자신감이 다시 생길 수 있으실 만큼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고가를 내주죠. 한미반도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난 탄력을, 그리고 추가적인 강세를.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한미반도체가 오늘이 며칠이죠? 18일이죠. 유형자산 취득 결정이 11일 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IR 부분이 이렇게 8월 7일 날 공시가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이 14일 날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들 17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 이런 기준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캡처해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요 한 번 더 올려드리세요. 아마 캡처한 내용 있을 거예요. 잘라놓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기준에 요 자금들이 뭐 집행이 만약에 긍정적인 IR 내용이 있어서 집행이 된다면 그 부분도 수급에 결코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간까지 같이 움직여 준다면. 그리고 엔비디아의 흐름이 이틀 쉬어갔으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탄력을 받게 된다면 다음 주 주간 단위에 한미반도체 뭐 당연히 하이닉스가 주축이 돼야죠. 그래서 여기서의 자신감이 그래 성우화이트 우리가 상한가까지 잡아냈던 종목이잖아. 11,500원에 요 라인에서 11,500원에 포착을 해서 상한가까지, 그리고 이 수익을 잡아낸 종목인데 수급이 더 들어와 있는데 좀 많이 버겁긴 하지만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요 거래만 한번 터져봐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자신감 좀 회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연한 자신감 안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거래 급감하고 죽어 낮아빠지는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시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자동차 업종이 지금 이래요 다. 막연히 그렇다고 지금 만약에 성화혜택 샀다 그러면 사실상은 반대를 하죠.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사거나 신규 편입을 합니다만 지금은 반대를 합니다. 펀더멘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물량을 여기서 비중이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니잖아요. 그 비중을 여기서 줄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진짜 내가 한미반도체 살 돈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 포트 주세요. 그럼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거래대금 없는 거를 좀 뺐다가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장중에 매매가 원활하셔야 가능한 거지. 이거 뺐다가 다른 거 샀는데 얘가 거래가 터졌어. 그럼 얘를 빨리 사야 되는데 나는 회의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여 화이팅 하시고, 지금 오늘 그 연장 가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기간 추가를 1개월당 1주 정도를 드릴 거예요. 정회원님들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요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내부 직원분들 괴롭히지 마시고, 그리고 예전에 오래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도 지난번 연장하실 때 기준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전 가격으로 해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윤정도가 한국경제TV 라이브 방송 11만 원대 22만 원일 때 그거에서부터 33만 원 하고 있을 때 2007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라이브 방송 가격을 윤정도가 다 올린 거예요. 2007년도에 55, 77, 99, 150으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왜 윤정도는 올리는데 나는 못 올리게 해요 해서 따라온 게 77까지 따라온 거예요. 안 올려줘요 절대. 결론적으로 2007년부터 150이었어요 윤정도는. 그렇게 다 올려놨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한국경제TV에 뭐 싼 저가 상품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 뭐 77, 99다라고 한다면 나 옛날에 11만 원에 가입했는데 장기 고객인데 물가가 올랐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1년씩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은 6+6 할인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오픈을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지금 보시면 1개월 그리고 2 플러스 1, 3 플러스 2 정도까지는 오픈하는데 6개월은 말 그대로 강연회가 있거나 했을 때, 호텔 강연회 있을 때, 그리고 지금 그 종목 검색기 수식이 S 쪽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 만들어 달라는 분들 계시고 개장 초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정신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것도 다시 쪼개서 다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출시 기념 할 때는 6 플러스 6을 그때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50% 할인인 거죠. 이거 정확히 우리 내부자들도 기준 잡으셔야 돼요. 벌써 이미 할인율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할인율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할인율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다가 또 뭐 할인을 해주고 뭐 이벤트를 주고 그건 안 돼요. 정형화하고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가격 자체를 완전히 다 다운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연장하셔야 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서 소형 잡주, 초전도체, 뭐 2차 전지의 밑도 끝도 없는 변동성 그걸 대처해서 우리가 오늘의 가격 반발력에 소폭이나마 계좌 손익을 일부 되돌려 놓는 요 기준이 이런 종목에서 시가총액 6조 정상적인 종목에서 2조짜리 이런 종목에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마케팅 뭐 인트론바이오 백나라면 뭐예요. 그런 종목 가지고 실적이 아니라 수익 잡아내실 수 있겠어요? 저도 불가능합니다. 저도.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시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이거 진행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이번에 교육 받으셔야 되는 분들 오늘 제가 지금 주중에 얘기했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셨나요? 페이지? 월요일부터 당장 교육 들어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이쪽으로 오세요 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번 주에 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건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쪽으로 다 교육 받으셔야 되는 분들 이쪽으로 다 오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오셔서 거기서 함께 교육 받으시고 교육 신청 안 하신 분들 강연에 못 오셨던 분들 HTS 받으셔야 되는 분들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나 그럼 나도 이 기간 주세요. 기간 드릴게 8일. 6거래일 드릴게요. 6거래일. 그러니까 8일 뭐 이렇게 드릴 테니까 요번에는 뭐 기존에는 그대로 다 해드렸는데 온라인이니까 저 교육은 다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다 받으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다 전화 드려갖고 괴롭히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 매일매일 수익률 바꾸시기 어려우시면은 한 번에 다 바꿔놓으세요.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준을 잡자고.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기준을 다른 걸로라도. 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좋은 장에 굉장한 기회의 장이죠. 이제 무조건 윗방향 이런 걸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이 최소 3,020% 들어 올려진다. 그럼 내 계좌 수익 목표는 최소 30에서 50%까지 볼 수 있다. 거기까지. 아시겠죠? 거기까지.